아파트 경매는 끝났다라고 저는 단정을 내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MPL. 이 MPL은 혼자 할 수 있는 힘도 키우고 홍티 경매와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홍티와 함께 너희 손을 올려보세. 네, 오늘 라이브는요, MPL 위에 있는 첫 번째 논 퍼포밍 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실 채권이죠. 이 부실 채권에 대한 것들이 이제 첫 번째 MPL이고요. 두 번째 MPL은 노말을 써가지고요. 저는 그냥 정상적인 표준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형용사를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노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MPL은 두 가지가 있다. 부실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채권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노말 퍼포밍 론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7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지역 주택이 하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두 개를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8%예요. 그리고 집이 세 채가 되는 순간부터 12%. 세상에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세금이 1200, 10억짜리면 1억 2천 세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또 비조정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집이 두 개 있는 사람이 3주택이 되는 순간 8%, 4주택이 되는 순간 12%니까 어디 가서 나 다주택자라고 그 호언하는 사람이 요즘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집이 많으면은 조금 도둑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죠, 취득세가. 매매법인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매매법인을 죄악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이번에 임대사업자도 그냥 직권들을 다 말소시켜 버렸는데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차익을 너무 많이 번다, 집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그 법인들에 대한 세금은 그냥 애누리 없이 매매법인이든 일반 법인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는 12%를 부과를 합니다. 네. 비규제 지역 주택 취득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있는 사람이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은 취득세는 그냥 일반 세율 동일해요. 1에서 3% 이내인데, 문제는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조정 지역으로 옮기거나 또 집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비조정 지역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냥 취득세가 급격하게 인상돼서 8%로 뛰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경매든 매매든 동일하게 진행을 하니까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 개수를 늘려서 월세 수익으로다가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대다수의 우리 서민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 더 이상 아파트 경매, 뭐 매매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죠.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아파트 경매는 끝났다라고 저는 단정을 내린다.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혹시 또 서울에 집을 하나 더 늘려갈 때 그 집을 어떻게 사는지 자금 추적 들어올 수도 있고요. 소명자료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이 두 개로 늘려가는 거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MPL. 이 MPL은 더 이상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네이버라든가 구글 검색창에 MPL 치시면은 뭐 부실채권, 수익이 나지 않는 여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MPL이 그 2016년도 대부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금융기관 채권도 개인이 살 수 있었고, 뭐 개인 채권도 살 수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2016년 대부업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대부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개인은 금지가 됐어요. 더 이상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MPL은 없다라고 이제 인식들이 팽배해져가지고 MPL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2017년, 18년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16년 이후로 MPL 관련 책이 신간이 나온 게 없어요. 제가 나와 있는 MPL 책 저도 10권 가까이 갖고 있는데 내용들이 천편일률 똑같아요. 그리고 옛날 책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 책은 지금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MPL 책을 열심히 제가 이제 조금씩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 책을 내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어찌됐든 대부업법 개정 이후에 개인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묻잖아요. 과연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홍티경매 대부법인으로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고 인증을 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왜? 저는 대부업이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이미 금융업 쪽으로 진입을 한 사람이고, 그럼 금융업에 진입을 해서 제가 그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급이 안 맞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거, 편집원에서 우리 트라이포드 코리아 사장님하고 제가 계약을 맺었던 그냥 일반 회사가 갖고 있는 근저당을 일반 개인 자격으로 제가 이 채권을 사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충분히 개인 자격으로 가능하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따끈따끈한 계약이죠. 2018 타경의 25628 요 경매 물건에 해당하는 근저당 채권 2개잖아요. 빌라는 제외하고 요 빌라를 떠받치고 있는 이제 땅만 경매에 나온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법정지상권, 입찰 외 건물은 제외라는 얘기고요. 왼쪽에 파란색 박스 쳐놓은 거 보이시죠? 트라이포드 코리아 8억짜리 여 맨 밑에 있는 2억 근저당 총 10억 근저당을 제가 5억에 매수했잖아요. 물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경민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경민대학교 정문에 나와서 길을 건너면 대로변 쪽 바로 뒷블록에 있는 그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입니다. 330평쯤 되고요. 요거 이제 채권 양수도 계약서잖아요. 저는 이제 계약서 쓰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요.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을 주고받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조항 딱 달아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물론 이 계약서 내용 말고 나머지는 우리 둘이 협의해가지고 얘기로 다 끝나고 제일 중요한 금액이니까 이건 이제 뭐 도장을 찍은 거고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어떤 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성사가 됐다고 하면 약속한 것보다 좀 먼저 주시거나 조금 더 얹어서 주시면은 제가 협조를 구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응해 주시고 뭐 정말 자기 일처럼 많이 나서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는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이 경매 물건을 클릭을 하시면은 채권자가 바뀌었어요. 제가 채권자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해가지고 이제 트라이포드 코리아가 아니라 홍트경매 아장내기로 다 바뀌었죠. 자, 요거는 이제 입찰표 요거 그대로 낼 겁니다. 요거 2018 타경의 25628 입찰기일 2020년 11월 30일 입찰 금액 12억 5천만 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입찰을 하실 분들은 12억 5천 이상을 쓰셔야 돼요. 12억 5천 이상을 쓰면은 저한테 돈을 왕창 벌어주시는 거고, 뭐 입찰하실 분이 없으면은 뭐 제가 그냥 낙찰 받고 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최저가가 6억 9,297만 원인데 그냥 한 7억 5천 정도 쓰면 굳이 채권을 살 필요도 없고 근저당 채권을 굳이 또 협상까지 하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굳이 12억 5천만 원으로 입찰을 하겠느냐?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거를 낙찰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낙찰 받고 그 이후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12억 5천을 쓸 때는 취득세가 4.4%니까 대충 세금이 한 5천 나와요. 그리고 7억 5천을 쓰면은 세금이 한 3천 가까이 나오니까 7억 5천 입찰을 낙찰을 받으면 그냥 세금으로 2천만 원을 줄이니까 굳이 2천 세금을 더 내면서 12억 5천을 왜 쓸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 물건을 다 철거하고요. 20억에 팔았다고 쳐요. 여기 지금 땅값이 20억 값어치 합니다. 지금 20억에 팔았으면 7억 5천에 취득을 해서 그 양도차액이 12억 5천의 남을 때 세금이 더 많을까요? 12억 5천 주고 사가지고 남는 양도차액이 7억 5천 남을 때 세금이 더 많을까요? 양도세는요 취득세하고 범위가 달라요. 양도세는 굉장히 세금이 더 셉니다. 양도세 40% 계산할 때 12억에 40%면은 얼마입니까? 세금이 5억이에요. 그런데 7억 5천 40%면은 2억 8천이에요. 7억 5천에 낙찰 받을 때보다 2천만 원 취득세가 더 손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12억 5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20억에 팔았다 그럴 때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몇 억이 제가 더 플러스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입찰을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억 5천 주고 써도 저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7억 5천이 들어간 거죠. 어차피 내가 낙찰자가 되니까 내가 받을 그 배당은 배제하고 나머지만 내면 되니까 이 채권은 오로지 개인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한 자격으로 제가 개인 회사 자격으로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 자격으로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 현재 제가 봤을 때 지금 18,000개 정도 경매 물건 중에 최소한 1,600, 700개 이상 10% 가까이는 개인 자격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트경매 특강에서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일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에 주목하라 이겁니다.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은 여러분이 개인 자격으로 취득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팁은요, 현재 진행되는 경매 그 최저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당신 채권은 현실적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서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세 번째 팁은요, 묵묵히 도전하면 된다. 저는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거고 줄을 잡고 따라오는 건 여러분이 자유죠. 줄을 놔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도전하시면 되는 건데, 제발 작심삼일 만들지 말고 시작을 하셨으면 끝장을 보는 게 필요하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우리 홍티경매 그 MPL 스터디 1기 분들의 숙지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제가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하겠다 그럴 때 많이 얘기를 해 놓으시면은 그분들이 감시자가 돼갖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습관을 들이기 전에는 그냥 강제로 좀 미는 게 필요하긴 하죠. 숙제를 한 거 노트인데요. 이렇게 이분은 이제 아예 그 폼을 만들었어요. 이런 숙제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리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드리는 팁 네 번째는 협상력 키우기. 요거의 포인트는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자꾸 만나갖고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느는 거고요. 협상이라는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넘어가고 6번 되고 10번 되고 100번 되면 그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매일 해보시면 된다.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수영 어려운 게 저병이죠. 정말 몸치인 제가 7년 동안 안 빠지고 꾸준히 하니까 저도 저병이 되더라. 하루 이틀은 그 바뀐 거를 못 느껴도 조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돌아보니까 내가 이 정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복싱을 시도하려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복싱도 도전하니까 되더라. 제 주먹이 이렇게 됐죠. 까지면은 또 새살이 돋아나고 까지면 돋아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주먹이 단련이 됐고요. 홍티경매와 함께 수익내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나갈 수 있는 거를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논퍼포밍 론 무실채권을 제가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개인 자격으로 나가셔도 돼요.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개인 자격으로 충분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동시에 홍티경매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죠. 회원들과 홍티경매 저를 포함해서 김 변호사를 포함해서 함께 투자를 해서 금융권 MPL을 홍티경매 대부로 여러분들은 금융권 MPL을 매입을 못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모아서 경매 낙찰이 돼서 배당이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누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홍티경매를 이끌어가면서 항상 가지고 가는 첫 번째 그 모토가 뭐냐면요. 나눠 먹으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MPL이 이제 노말 정상적인 채권을 얘기하는 그거는 이제 아파트 2순위 담보대출. 2순위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출을 나가는데 근저당 채권을 개인이 매수를 해도 내 돈이 다 있지 않고는 질권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할 때 내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 갖고 1억짜리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5천을 질권 대출을 받을 게 있을까? 질권 대출 못 받아요. 안 나오니까. 그럴 때 5천만 원이 급히 SOS를 칠 때 저 2천만 원 투자할게요. 저 3천 투자할게요. 그래서 1억을 만들어서 5천만 원, 2천, 3천만 원 그분들이 공평하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 들어간 거 공평하게 제하고 비율대로 제하고 또 이익금도 비율대로 제해갖고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질권 대출 받고 이자를 내는 것보다 주디 대출 안 받고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궁금한 것들은 이제 우리 카페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홍티경매하고 함께 여러분들 나가시면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두루두루 한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같이 나아가시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